고려왕 비실록, 신돈의 아들이라고 폐위당한 우왕과 정비안 씨의 조카 현비안 씨. 정비안 씨가 비웃음이 두려워 우왕에게 보낸 조카인 현비안 씨. 현비안 씨는 고려 제32대 우왕의 제구비로 고려 말 우왕의 총애를 받은 구비사몽주 중 한 명인데 지밀직 사사를 지낸 안숙로의 딸이자 공민왕 제사비 정비안 씨의 조카이며 본관은 축주입니다. 우왕이 즉위한 후 이미 여러 왕비들을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순한 목적으로 왕대비의 처소에 자주 드나들었는데 고려사는 나이가 젊고 아름다우며 농염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우왕이 매번 희롱하며 말하기를 나의 후궁들은 어찌 모씨와 같은 이가 없을 것인가라고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왕은 매일 왕대비의 처소에 들렀다고 합니다. 때로는 하루에 두세 번 가기도 하고 때로는 밤에 가기도 하였으며 혹은 갔는데도 들어가지 못하니 잠옷 바깥에 나쁜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왕이 늘 가던 대로 왕대비의 처소에 갔으나 왕대비가 병이 들어 머리를 빗지 못해 만나지 않았는데 대신 왕대비가 동생인 판서 안숙로의 딸을 우왕에게 보이자 왕이 맞아들이니 그녀가 바로 현비안 씨입니다. 그러나 세간에서 사람들이 수군대기를 왕대비가 남의 비웃음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가리고자 한다라고 하니 당시 왕실의 체면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대비의 조카 안씨가 우왕 14년인 1388년 음력 2월 왕비의 책봉을 받았으며 화수농주와 명수농주도 같이 책봉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왕비의 책봉된 지 채 반년도 안 되어 1388년 우왕이 폐위되고 창왕이 즉위하면서 창왕의 모후인 금비 이씨와 함께 폐출과 출궁을 당하지 않고 남아 계속 궁궐에서 살았는데 이는 왕대비의 비호였다고 합니다. 이후 현비의 생애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으며 우왕과의 사이에서 자녀는 없었는데 그 이후를 추정해보면 남은 여생을 고모인 왕대비와 같이 의지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우왕은 신돈의 자식으로 취급되어 고려사의 세가에 오르지 못하고 열전 반역편에 수록되었고 우왕의 왕비들인 구비사몽주는 아예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조부는 안극인이며 앞에서 본 것처럼 고모가 정비안 씨인데 모친은 창원 황씨이며 형제로 안망지, 안경지가 있습니다. 신돈의 아들이라고 폐위당한 우왕 왕후. 우왕은 고려의 제32대 국왕인데 공민왕과 시녀바냐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7살 때 입궁하여 할머니인 명덕태후에게 양육되었고 공민왕이 시해되자 이이님의 추대를 받아 즉위했습니다. 재위기간 중 외구의 약탈로 백성들의 피해가 극심했으며 친명적인 신진사대부가 성장해 권문세족과 대립했는데 요동정벌을 단행했으나 위화도에서 회군한 이성계 일파에 의해 폐위되었으며 이후 처형되었습니다. 우왕의 재위기간 중 최무선의 건의를 받아들여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화약을 제조했으며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인쇄한 불교 서적인 직지심체요절이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되었습니다. 공민왕 14년인 1365년 7월 7일 태어났는데 아명은 모니노로 석가모니의 종이란 뜻이며 어머니 바냐가 신돈의 여종이라 우왕이 신돈의 아들이라는 의혹이 신진사대부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왕의 탄생과 혈통에 관한 의혹은 곧 우왕의 폐위와 죽음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고려사를 비롯해 조선시대에 편찬된 모든 관찬사서는 우왕을 신돈과 바냐의 자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민왕 20년인 1371년 7살이 될 무렵에서야 비로소 입궐해 명덕태후전에서 자랐으며 1373년 우라는 이름을 하사받고 강령부원대군에 봉작되었습니다. 1374년 9월 공민왕이 홍윤과 최만생 등에 의해 시해되자 10살의 나이로 이이님의 후원을 받아 즉위했는데 명덕태후와 경복궁 등은 다른 왕실 종친 중에서 왕을 옹립하려 했으나 이이님이 뜻에 따라 즉위했습니다. 초기에 우왕은 나이가 어려 이이님과 명덕태후의 섭정을 받았는데 앞서 공민왕은 우왕의 어머니가 바냐가 아니라 예전에 사망한 궁인 한씨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우왕은 즉위 후 궁인 한씨를 순정왕후로 추존했습니다. 1376년 우왕의 생모인 바냐는 한밤중에 명덕태후의 처소에 들어와 자신이 주상을 낳았는데 어째 한씨를 어머니라 하냐고 따지다 쫓겨나 옥에 갇혔고 결국 이이님에 의해 임진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즉위 초기 할머니인 충수광비 명덕태후가 섭정을 했는데 즉위 초반에는 경연을 여러 학문을 닦기에 힘썼고 명덕태후의 훈계를 받아 몸가짐을 바로해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태후가 승한 이후부터 술과 여색, 사냥 등 주색잡기에 빠져 국정을 소홀히 했으며 마침내 국력과 명운을 쇠진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는데 명덕태후의 흥서 이후에는 사실상 이이님이 실권을 휘둘렀습니다. 1383년 친정을 선언했으나
이이님이 국왕의 총애를 바탕으로 권력을 독점하며 측근들과 함께 온갖 부정부패 및 비리를 일삼았고 우왕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파국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례배들과 어울려 장난을 일삼고 사냥과 주색을 탐닉하며 방탕하게 행동했는데 왜구가 출몰해 백성들이 크게 고통스러워할 때라 최영과 이성계는 왜구들을 토벌하면서 백성들의 신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왕은 최영, 이성계와 힘을 합쳐 이이님을 제거했으며 임견미와 야문방을 비롯한 권문세족들을 처형했는데 권문세족들이 제거됨에 따라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들이 성장했습니다. 우왕은 최영의 딸을 왕비로 맞아 영비로 책봉하고 국구로 대우해 힘을 실어주었으며 1377년 10월 최무선의 건의에 따라 화퉁두감을 설치해 화약을 사용해 왜구의 침략에 대응했습니다. 1380년 9월에는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군이 황산을 침략한 왜구를 토벌해 대승을 거두었는데 왜구를 이끈 아즈발도는 이성계와 이질안에 의해 사살되었고 고려군의 공세에 왜구는 괴멸했습니다. 왜구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운 최영과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무인 세력들이 백성들에게 신망을 받으며 그 세력이 성장했는데 1388년 명나라는 천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천령 이북의 땅이 원나라의 상성충관부가 있던 지역이니 원을 계승한 명나라의 땅이라는 것으로 명의 관청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자 최영은 반발했고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는 명나라의 요청을 받아들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왕과 최영은 요동정벌에 강행했는데 이성계는 명령에 불복하고 위와도 회군을 단행해 개경을 점령하고 최영을 고봉현으로 유배 보낸 뒤 이후 처형했습니다. 1388년 6월 8일 우왕은 마침내 이성계에 의해 폐위되어 강화로 쫓겨났으며 우왕의 뒤를 이어 아들인 창이 즉위했지만 1389년 이성계 일파는 창왕을 폐위시키고 공양왕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1389년 우왕은 김저어 모의에 이성계를 제거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강릉으로 다시 옮겨졌다 12월 14일 처형되었는데 죽기 전 그는 왕씨 후손임을 증거로 겨드랑이에 비늘 같은 것을 내보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우왕은 신진사대부들에 의해 신돈의 아들로 기록되어 고려사와 고려사전료에는 국왕열전이 아닌 반역열전에 실리고 신우라 칭해졌으며 조선 태종 때에는 우왕을 여흥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시신은 여주군 길천면 대왕리산에 매장되었는데 우왕이 묻힌 곳은 왕이 묻혔다 하여 대왕리라고 하다 1914년 조선 총독부의 행정구역 개편 때 대당리로 바뀌었습니다. 대당리의 자연부락으로 청당리 부락 남서쪽에 있는 대왕리 부락 마을 뒷산에 우왕의 묘로 추정되는 무덤이 구전되어 왔으나 조선 개국 세력에 의해 신돈의 아들이자 반역자로 매도되었으므로 능은 방치되었습니다. 우왕은 적후를 두지 않고 구비사몽주라 불리는 9명의 왕비와 3명의 옹주 등 12명을 비빈을 두었는데 이것은 조모인 명덕태후 홍씨가 죽은 뒤 차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왕이 폐위된 뒤 창왕의 생모인 금비 이씨와 현비 안씨, 우왕의 유배지에 동행한 영비 최씨와 명순옹주를 제외한 나머지 비빈들은 폐출되었으며 비빈들은 고려사 후비 전에 입전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고려왕비실록은 신돈의 아들이라고 폐위당한 우왕과 정비 안씨의 조카 현비 안씨였습니다.